한없이 분주했던 그날의 호텔 로비는 평소보다 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다음 날이면 미국에 살고 있는 백만장자 정하경 씨가 인수한 호텔을 처음으로 방문한다는 소식에 모든 직원들이 비상체제로 돌입했죠. 바닥에 먼지 하나, 소파에 주름 하나까지 완벽하게 정돈되어야 했습니다. 윤지영은 객실팀 유니폼의 칼라를 꼼꼼히 다듬으며 오늘도 최선을 다할 준비를 했어요. 지영 씨, 이쪽 창문 좀 다시 닦아요. 지문이 남았잖아. 오 팀장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네, 팀장님. 곧 정리하겠습니다. 지영은 서둘러 창문으로 향했습니다. 호텔 로비는 마치 전쟁터 같았어요. 직원들은 실적 보고서를 정리하고 로비를 닦고 꽃꽂이를 새로 하느라 정신이 없었죠. 평소 같았으면 웃으며 서로를 격려했을 동료들의 얼굴에는 긴장감만이 가득했습니다. 오 팀장은 끊임없이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직원들의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않았어요. 내일은 절대 실수가 없어야 해요. 정하경 회장님이 호텔을 어떻게 평가하실지 우리 모두의 미래가 달려 있어. 오 팀장은 이렇게 말하며 직원들의 어깨를 더욱 무겁게 했습니다. 윤지영은 창문을 닦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실 그녀는 이런 분위기가 그리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호텔의 본질은 고객에게 편안함과 따뜻함을 제공하는 것인데 지금의 분위기는 너무 차갑고 딱딱하게만 느껴졌죠. 그래도 윤지영은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것이 그녀의 원칙이었으니까요. 오후가 되자 로비는 한결 조용해졌어요. 체크인 시간이 지나고 대부분의 손님들이 객실로 올라간 시간이었습니다. 이때 호텔 입구가 열리며 한 할머니가 천천히 로비로 들어왔습니다. 창백한 안색에 다소 허름한 옷차림의 백하림 할머니였습니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불안정했고 호흡도 거칠었어요. 백하림 할머니는 휘청거리는 걸음으로 로비 중앙까지 걸어왔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고 다소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죠. 그러나 바쁘게 움직이는 직원들 중 누구도 할머니에게 시선을 주지 않았습니다. 특히 오 팀장은 할머니의 모습을 보고 미간을 살짝 찌푸리더니 다른 직원들에게 눈짓을 했어요. 저기, 죄송한데. 백하림 할머니가 리셉션 데스크 쪽으로 다가가며 힘없는 목소리로 말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데스크 직원은 컴퓨터 화면만 바라보며 못 들은 척했어요. 다른 직원들도 할머니의 존재를 무시한 채 자신의 업무에만 집중했습니다. 할머니는 점점 더 불안정해 보였어요. 손으로 가슴을 누르며 소파 쪽으로 비틀거리듯 걸어갔습니다. 그때 윤지영이 그 모습을 발견했어요. 그녀는 즉시 청소하던 창문을 뒤로 하고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괜찮으세요, 어르신? 윤지영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할머니의 팔을 잡아드렸죠. 많이 힘드신 것 같은데 제가 도와드릴게요. 백하림 할머니는 고마운 표정으로 윤지영을 바라보았습니다. 갑자기 어지러워서.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안색은 더욱 창백해졌어요. 윤지영은 서둘러 할머니를 가장 가까운 소파로 안내했습니다. 여기 잠시 앉으세요. 물 한 잔 가져다 드릴게요. 지영의 따뜻한 말에 할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지영은 재빨리 물을 가져와 할머니께 건넸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상태를 살펴본 후 혈압이 불안정해 보인다는 판단에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구급차를 불렀어요. 의료팀이 곧 도착할 거예요. 그때까지 여기서 편히 쉬세요. 윤지영은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안심시켰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오 팀장의 얼굴은 점점 일그러졌어요.
그는 빠른 걸음으로 윤지영에게 다가왔습니다. 윤지영 씨, 잠깐 나 좀 봐요. 오 팀장의 목소리는 차갑기 그지없었습니다. 윤지영은 할머니에게 곧 돌아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오 팀장을 따라 로비 한켠으로 갔어요. 무슨 짓을 하는 거예요? 오 팀장이 낮은 목소리로 윤지영을 질책했습니다. 내일 정하경 회장님이 오시는데 지금 이런 일에 시간을 뺏길 여유가 있나요? 윤지영은 놀란 표정으로 오 팀장을 바라보았어요. 하지만 팀장님, 저분 상태가 많이 안 좋아 보여서 그런 손님 상대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병원도 아니고 자선단체도 아닙니다. 호텔 이미지를 깎아먹을 일 있어요? 오 팀장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전부터 윤지영을 못마땅하게 여겼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윤지영은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당혹감이 교차했지만 그래도 침착함을 유지하며 대답했어요. 팀장님, 저분은 우리 호텔에 오신 손님이세요.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윤지영 씨, 우리 호텔은 럭셔리 호텔이에요. 저런 분들이 오는 곳이 아니라고요. 오 팀장은 할머니 쪽을 턱으로 가리키며 낮게 말했습니다. 일단 구급차가 오면 그분 보내고 이 일은 내일 다시 얘기합시다. 윤지영은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할머니에게 돌아갔어요. 백하림 할머니는 여전히 창백했지만 물을 마신 후 조금 나아 보였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자 윤지영은 할머니를 부축해 밖으로 나갔고 의료진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할머니는 떠나기 전 지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아가씨. 당신 같은 사람이 있어 세상이 아직 따뜻하네요. 할머니의 말에 윤지영은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오 팀장과의 대화가 걱정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지영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어요. 오 팀장이 어떤 말을 할지 긴장됐지만 자신이 한 행동에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예상보다 더 충격적인 소식이었죠. 윤지영 씨, 이쪽으로 오세요. 인사팀 직원이 그녀를 부른 것입니다. 윤지영은 의아한 표정으로 따라갔어요. 인사팀 사무실에서 그녀는 징계해고 통보라는 제목의 서류를 받았습니다. 이유는 고객 응대 기준 위반이었어요. 순간 윤지영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단지 도움이 필요한 할머니를 도왔을 뿐인데 그것이 해고 사유가 된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윤지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오 팀장님 지시입니다. 호텔의 품격을 훼손했다고 하시더군요. 인사팀 직원의 말에는 미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윤지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묵묵히 자신의 사물함을 정리했고 동료들과 인사도 제대로 나누지 못한 채 호텔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슬픔보다 분노가 더 컸어요. 호텔이라는 곳이 손님을 돕는 것을 금지한다니 그것은 그녀가 배워온 서비스의 철학과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었죠. 그날 밤 윤지영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한 걸까?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녀는 같은 상황이 다시 온다면 똑같이 행동할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사람을 돕는 일에 옳고 그름은 없다고 그녀는 믿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호텔은 또 다른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정하경 회장이 드디어 호텔을 방문하는 날이었기 때문이죠. 로비는 전날보다 더 반짝거렸고 직원들은 최고의 유니폼 상태를 점검하며 완벽을 기했어요. 오 팀장은 이리저리 분주히 움직이며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모두 위치에 서요. 회장님이 5분 후에 도착하십니다.
오 팀장의 외침에 직원들은 일렬로 서서 대기 자세를 취했어요. 정확히 10시 호텔 앞에 검은색 고급 세단이 멈췄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곳에 집중됐어요. 운전석에서 내린 기사가 뒷문을 열자 한 여성이 우아하게 내렸습니다. 세련된 정장 차림의 정하경은 자신감 넘치는 걸음으로 호텔 입구를 향해 걸어왔어요. 로비에 들어서자 직원들이 일제히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환영합니다, 회장님. 오 팀장이 앞으로 나서며 반갑게 인사했어요. 정하경은 미소로 응답하며 로비를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예리했고 작은 디테일도 놓치지 않는 듯 했어요. 호텔 내부를 훑어보던 그녀의 입에서 갑자기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어제 저희 어머니가 여기 오셨습니다. 이 한마디에 로비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오 팀장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고 다른 직원들도 놀란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누구도 어제 호텔에 어떤 어머니가 왔었는지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어머님이요? 오 팀장이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하경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네, 어제 오후에요. 우리 어머니는 제가 인수한 호텔이 어떤지 보고 싶으셨대요. 허름한 옷을 입고 오셨다고 하더군요. 그 말에 오 팀장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어제 허름한 옷차림의 노인분이라면 설마 그 할머니가? 회장님 혹시 그분이 어떤 분이셨는지 오 팀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정하경은 냉정한 눈빛으로 오 팀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끼셔서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대요. 그런데 대부분의 직원들이 그분을 무시했다고 하시더군요. 로비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정하경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다행히 한 직원이 어머니를 도와 물도 주고 구급차도 불러줬대요. 그 직원을 만나고 싶네요. 오 팀장은 식은땀을 닦으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게 어제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확실하지 않아서. 정하경의 표정이 더 냉랭해졌어요. 그럼 CCTV를 확인해 볼까요? 어머니께서 그 직원의 이름표를 보셨는데 윤지영이라고 하셨어요. 그 이름을 듣자 오 팀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어제 바로 그 윤지영을 해고했으니까요. 정하경은 오 팀장의 반응을 놓치지 않았어요.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정하경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오 팀장은 목을 가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이제 창백함을 넘어 거의 파랗게 변했어요. 윤지영 직원은 어제 약간의 업무 조정이 있었습니다. 정하경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업무 조정이라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오 팀장이 대답을 망설이는 사이 정하경은 손가락을 튕겨 수행원을 불렀어요. 보안실로 안내해 주세요. CCTV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호텔 직원들은 모두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로 서 있었습니다. 정하경과 오 팀장 그리고 몇몇 관계자들이 보안실로 향했어요. 보안실의 모니터 앞에서 그들은 어제 오후의 영상을 하나하나 확인했죠. 영상 속에는 모든 것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허름한 옷차림의 백하림 할머니가 로비에 들어섰을 때 대부분의 직원들이 그녀를 무시하는 모습, 그리고 유일하게 윤지영만이 다가가 도움을 주는 장면까지요. 심지어 오 팀장이 윤지영을 질책하는 모습까지 고스란히 기록돼 있었습니다. 정하경은 영상을 보며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그녀의 눈에서는 분노가 느껴졌지만 목소리는 오히려 차분했습니다. 윤지영 씨는 지금 어디 있죠? 오 팀장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게 저희가 어제 윤지영 씨를 해고했습니다.
해고라고요? 정하경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높아졌어요. 이유가 뭐죠? 고객 응대 기준 위반으로. 오 팀장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정하경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러니까 내 어머니를 도와준 것이 고객 응대 기준 위반이라는 거군요. 이 호텔의 기준이 그런 건가요? 회의실로 자리를 옮긴 정하경은 테이블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윤지영 씨의 연락처를 지금 당장 가져오세요. 그리고 오 팀장님, 인사위원회 회의를 소집해 주세요. 1시간 후 윤지영은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호텔 회의실에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어제 해고된 호텔에 다시 오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회의실에는 정하경과 호텔 경영진, 그리고 창백한 표정의 오 팀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윤지영 씨 앉으세요. 정하경이 부드럽게 말했어요. 윤지영은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정하경은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어제 우리 어머니를 도와주셨다고요? 윤지영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네. 어머님이요? 정하경은 미소를 지었어요. 네, 어제 오후에 오셨던 그 할머니가 제 어머니세요. 백하림이라고요. 윤지영의 입이 약간 벌어졌습니다. 상상도 못한 상황에 당황스러웠지만 곧 정신을 차렸어요. 아, 그러셨군요. 할머니 상태는 괜찮으신가요? 네, 덕분에 많이 좋아지셨어요. 정하경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직접 이야기해 주셨어요. 다른 모든 직원들이 외면할 때 유일하게 지영 씨가 도움을 주셨다고요. 윤지영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어르신이 불편해 보이셔서 도와드리는 건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도리라고 생각했어요. 정하경은 잠시 윤지영을 유심히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윤지영 씨, 호텔에서 해고당하셨다고요? 윤지영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옆에 앉아 있는 오 팀장을 향해 시선이 갔지만 곧 정하경을 다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네. 고객 응대 기준 위반으로요. 정하경은 쓴웃음을 지었죠. 제가 보기엔 오히려 완벽한 고객 응대의 모범 사례 같은데요. 호텔의 진정한 가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지영 씨? 윤지영은 잠시 생각하다가 진심을 담아 대답했어요. 저는 호텔이 단순히 럭셔리한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손님에게 따뜻함과 존중을 드리는 곳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외모나 지위가 아닌 한 사람으로서의 가치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대하는 것이 진정한 서비스라고 믿어요. 정하경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경영진을 향해 말했어요. 이분이 제가 찾던 사람입니다. 이제 이 호텔을 진짜로 관리할 사람은 이분입니다. 회의실에 순간적인 정적이 흘렀어요. 오 팀장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다른 경영진들도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윤지영 역시 자신의 귀를 의심했어요. 회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오 팀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하경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 팀장님은 사내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그리고 윤지영 씨는 객실팀 부매니저로 복직시키겠어요. 윤지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정하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를요? 하지만 정하경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제가 찾던 것은 바로 이런 진정성입니다. 우리 호텔의 새로운 방향성을 함께 만들어갈 사람이 필요했어요. 윤지영 씨가 그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회의가 끝나고 정하경은 윤지영을 자신의 사무실로 초대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자신의 비전에 대해 더 자세히 이야기했어요. 우리 호텔이 단순히 고급스러운 곳이 아니라
진정한 환대의 가치를 실현하는 곳이 되었으면 합니다. 고객을 대하는 기준이 명품 가방이나 비싼 옷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곳으로요. 윤지영의 눈에는 감동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평소 자신이 꿈꿔왔던 서비스의 이상과 정하경의 비전이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을 느꼈어요. 불과 하루 전에는 해고를 당했지만 이제는 더 큰 책임과 기회를 얻게 된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윤지영은 새로운 유니폼을 입고 호텔 로비에 섰습니다. 객실팀 부매니저라는 이름표가 그녀의 가슴에 빛났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곧 자신의 새로운 역할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오늘은 그녀가 직원 교육을 처음으로 진행하는 날이었죠. 회의실에는 호텔의 모든 객실팀 직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과거에 그녀를 외면했던 직원들도 있었지만 윤지영은 그런 감정에 얽매이지 않기로 했어요. 오히려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새로운 서비스 철학을 시작합니다. 윤지영이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고객을 대하는 기준은 명품 가방이 아니라 명품 마음입니다. 직원들은 조용히 그녀의 말에 귀 기울였습니다. 처음에는 의구심 어린 표정도 있었지만 윤지영의 진심 어린 말에 점차 공감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제공하는 것은 단순한 숙박 서비스가 아닙니다. 진정한 환대와 따뜻함이죠. 그것은 손님의 외모나 지위가 아닌 한 사람으로서의 존엄성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윤지영은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나누었어요. 백하림 할머니를 도왔던 순간, 해고를 당했던 좌절감, 그리고 지금의 기회까지 그녀의 이야기는 직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때로는 작은 친절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제가 그랬던 것처럼요. 여러분도 각자의 자리에서 진실된 마음으로 손님을 대해주세요. 교육이 끝나고 한 직원이 다가와 윤지영에게 말했습니다. 부매니저님, 사실 그날 저도 할머니를 보았어요. 하지만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않았죠.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앞으로는 달라지고 싶어요. 윤지영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우리 모두 실수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인정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거죠. 함께 해봐요. 그날 이후 호텔의 분위기는 서서히 변해갔습니다. 직원들은 더 이상 손님의 외모나 옷차림으로 그들을 판단하지 않았어요. 대신 모든 손님에게 진심 어린 미소와 환대를 보여주었죠. 이런 변화는 곧 호텔의 평판으로 이어졌습니다. 한 달 후 정하경은 윤지영을 다시 불렀어요. 지영 씨, 호텔 리뷰 점수가 크게 올랐어요. 특히 직원들의 친절함과 진정성 있는 서비스에 대한 평가가 최고점을 받았습니다. 윤지영은 겸손하게 미소 지었어요. 모두 직원들의 노력 덕분입니다. 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정하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겸손하시네요. 하지만 이건 분명 지영 씨의 리더십 덕분이에요. 앞으로도 이 호텔의 핵심 가치를 지켜나가 주세요. 그로부터 2달 후 호텔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화했습니다. 직원들의 얼굴에는 진정한 미소가 피어났고 손님들은 그 진심을 느끼며 감동했어요. 오 팀장은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다른 부서로 전보 조치되었고 윤지영은 객실팀을 훌륭히 이끌어 나갔습니다. 어느 평화로운 오후 윤지영이 로비를 지나가고 있을 때였어요. 로비 한켠 소파에 백하림 할머니가 앉아 계신 모습이 보였습니다. 지영은 반가운 마음에 곧바로 다가갔죠. 안녕하세요, 어르신. 오늘은 컨디션 괜찮으세요? 윤지영이 따뜻한 미소와 함께 물을 건넸습니다. 백하림 할머니는 지영을 보자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아이고, 내 둘째 딸 왔네. 오늘은 아주 좋아요. 이렇게 멋진 호텔에서 우리 딸이 일하는 모습을 보니 더 기쁘구먼. 윤지영은 할머니의 딸이라는 호칭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저 때문에 많이 놀라셨을 텐데 이렇게 또 찾아주셔서 감사해요. 백하림 할머니는 윤지영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내가 복을 타고났나 봐. 딸 하나만 잘 키운 줄 알았는데 새로 딸 하나 더 얻은 기분이야. 그 말에 윤지영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감정을 추스르며 할머니 옆에 앉았어요. 정하경 회장님도 곧 오신대요. 함께 차라도 한잔하시면 어떨까요? 윤지영이 제안했습니다. 백하림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지. 우리 두 딸과 함께라면 더할 나위 없겠네. 잠시 후 정하경이 로비에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와 윤지영이 함께 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 미소 지었어요. 그 광경은 마치 한 가족 같았습니다. 셋이 함께 호텔 레스토랑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백하림 할머니는 자신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정하경은 어머니가 얼마나 강인한 분이었는지 설명했어요. 윤지영은 두 사람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사실 우리 어머니는 이 호텔의 실소유주예요. 정하경이 말했어요. 저는 그저 어머니의 뜻을 따라 경영을 맡았을 뿐이죠. 어머니께서는 항상 진정한 서비스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셨거든요. 백하림 할머니는 윤지영의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난 내가 첫 순간부터 마음에 들었어. 다른 사람들은 나를 보지 못했지만 너는 날 사람으로 봐주었지. 윤지영은 진심을 담아 대답했어요. 제가 그날 한 일은 특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마음이 이끄는 대로 행동했을 뿐이에요. 정하경은 윤지영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장 소중한 거죠. 진심은 결코 숨길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진심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호텔 로비에는 따뜻한 오후의 햇살이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빛 속에서 세 사람의 모습이 아름답게 빛났어요. 윤지영은 자신이 걸어온 길을 돌아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작은 친절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상상도 못했지만 그녀는 언제나 자신의 진심을 믿고 행동한 것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호텔 곳곳에서는 직원들이 손님들을 진심으로 대하는 모습이 보였고 그 모습을 본 백하림 할머니의 눈에는 기쁨의 눈물이 맺혔어요. 이것이 바로 그녀가 꿈꿔왔던 호텔의 모습이었으니까요. 진심은 반드시 돌아온다. 백하림 할머니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은 마치 이 호텔의 새로운 모토처럼 공간에 울려 퍼졌습니다.